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주 서대전역에서 열린 윤창중 정치학교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전 충청권에 계시는 우리 보수 우파 대한민국 국가 중심 세력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전라남도 심지어 브라질에서 오신 교민들까지도 또 서울에서도 많이 오셨어요. 요즘 정말 KTX, SRT 이런 교통수단이 발달되어 가지고 지역적인 그 구분이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문자 그대로 이어 터지도록 말이죠. 꽉꽉 들어선 윤창중 정치학교였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갈수록 참석자 여러분들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참 우리 보수 우파 태극기 시민들, 대한민국 국가 중심 세력 서로들 즐거워하면서 위로하고 보수 우파의 참 미래를 놓고 깊이 숙고하는 참으로 뜻이 있는 모임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11월 25일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제주도에서 열리는 윤창중 정치학교 제6차 전국 순회 특강입니다. 여러분들 전국에서 좀 많이 오셔가지고 제주도는 외롭지 않다는 걸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이 보수 우파의 씨를 말리려는 문재인 세력의 참 피비린내 나는 그 정치 보복이 아주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구속한 데 이어서 이동관 씨, 이명박 대통령 시절 청와대 대변인 했죠. 홍보수석 했던 이동관 씨가 다음 대상이랍니다. 적폐청산의 다음 대상이 이동관 씨랍니다. 그 제목이 뭐냐? MBC 사장 김재철과 이동관 두 사람이 도쿄 특파원을 같이 했습니다. 그때에 쌓인 그 인연, 가까운 사이였다. 그것을 트집 잡아가지고 MBC 김재철 사장과 청와대 주변에서 한 90여 차례 MBC 사장의 그 법인카드로 밥을 먹으면서 그 모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관 홍보수석과 김재철 MBC 사장이 그 청와대 주변 식당에서 모여가지고 만나가지고 MBC에서 소위 이명박 노선을 보이는 기자, PD, 연예인 이런 사람들의 프로에서 하차시키고 그런 사람들을 삐딱한 사람들을 또 다른 부처로 이동시키고 하는 그러한 짓을 모의한 공동체 아니냐. 이 정권 들어와서 가장 유행해지고 있는 그 용어가 공동체죠. 공동체 아니었느냐, 공범 아니었느냐 해가지고 이동관 씨를 처단하겠다. 소위 살생부에 이미 쭉 명단이 있는데 문재인 정권이 이제 단두대에 올릴 그 살생부 명단이 있는데 김관진 다음에 이동관이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명박 대통령이 인천공항을 나가면서 이 양반 절대 정면 충돌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협상, 그 딜, 특유의 그 장사꾼 기질,
정치판에 들어와서도 그 장사꾼 내부적으로 협상하고 이득이 없는 정치는 안 하는 분인데, 이번에는 무슨 정치보복이라던가 적폐청산이란 이름의 정치보복이라던가 뭐 그러한 아주 그 강성 발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전두환 대통령이 그 김영삼 대통령이 잡아 넣으려고 하니까 그 연희동 골목에서 성명 발표했던 그 장면. 그때 전두환 대통령은 정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 김영삼 대통령, 현직 대통령을 향해 가지고 정말 매서운 공격을 했죠. 이 성명서를 써가지고 김영삼 대통령의 이념적 그 성향이 과연 무엇냐? 완전 좌익으로 몰아버린 거예요. 나에 대해서 이 정치보복 아니냐? 소위 말해 이게 전두환 대통령의 골목 성명인데, 그 골목 성명의 흉내를 조금 냈더라고요. 근데 역시 뭐 MB는 뭐 웃어가면서, 실실 웃어가면서 또 기침도 하면서 말이죠. 근데 참 그 이명박 대통령이 올해 77이십니다. 1941년생이세요. 우리 나이로 말하면 참 77이신데 참 뭐 나이가 적지 않은 연세시죠. 그런데 그 노령의 전직 대통령을 기필코 검찰청사 앞에 세워가지고 완전히 그 검찰청사 그 출입 기자들한테 그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냥 개미떼처럼 몰려가지고 개망신을 주는, 그래가지고 전 세계의 모든 신문 방송에 생중계되는, 그래서 이제 서울구치소에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동숙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재판에 올려서 10년, 20년 징역을 때리겠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뻔히 보이는 건데, 한마디로 이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권의 이 정치보복, 적폐청산이라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완전히 부활한 겁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을 자살하게 만든,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 바위 위에서 뛰어내릴 때 억울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참 천벌을 맞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순서대로 지금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고,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 네? 그 다음에 이동관, 이런 순서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그 인천공항에서 참 제2의 골목 설명 비슷하게 인천공항 성명을 발표하는데, 거기에 이동관 씨가 등장하더라고요. 모처럼.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동관 전 그 홍보수석 전 정황 대변인이 뭔가를 감지했구나. 그래서 MB하고 가까운 관계임을 보여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 역시 그게 적중하더라고요. 그 장면을 본 이제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출국한 뒤에 즉각적으로 청와대에서 대책회의가 열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대책회의에서 다음 타자는 이명박, 이렇게 확정했다고 저는 추론합니다. 네, 참 뭐 당연히 괘씸죄죠. 그 이동관 씨에 대해서는 그 괘씸죄로 생각했다가 그래 이명박이다라고 이명박이가 그렇게 하게 한 정말 인천공항 그 성명을 발표하는데 가장 먼저 손봐야 할 그 일종의 그 똘마니, 그 참모가 이동관 아니냐. 그래서 이동관을 손보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MB가 15일 이제 발행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다는 거죠. 참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네, 전직 대통령이 참 해외에 나가서 한국의 발전에 관한 그 이제 강의를 하러 나가는데 참 난리판이니 말이죠. 15일 날 이제 MB가 돌아오면 제가 볼 때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명박을 검찰이 저는 부를 거로 봅니다. 검찰 정사 앞에 불러놓고 이제 개망신을 주겠죠. 망신을 줘가지고 다시 돌려보내거나 돌려보낸다 귀가시킨다 하더라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명박 대통령을 구속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볼 때는 댓글 공작에 소위 말하는 김관진, 이명박 김관진이 댓글 공작 공동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실은 좀 궁색해요. 이동관이 말대로 대통령이 이렇게 한가한 자리 아니거든요. 뭐 김관진 국방부 장관 불러서 야 댓글로 말이야 박근혜 대선 후보 만들어라. 박근혜 대선 후보 지지해라. 뭐 이렇게 할 관계도 아니었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MB가 말이죠. 그러나 그런 관계였다 하더라도 이동관이 말대로 정말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불러가지고 자 댓글 해가지고 다음 정권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하는 그런 권력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정말 웃기는 이것 자체가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이명박과 김관진을 소위 말하는 댓글 공작 공동체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정말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검찰이 그렇게 해서 구속을 영장을 신청해야 되는데 이게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을 수도 있죠. 자, 거기에 대비한 게 지금 뭐냐? 소위 말하는 다스 문제. BBK하고 다스 문제입니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이다. 그리고 다스의 해외 자금을 빼돌리는데 이명박 MB가 실제 진두지휘했다. 이런 게 지금 보도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이가 뭐라고 지금 YTN에 나와서 얘기했느냐. 자기가 알아보니까 자원외교 때, 자원외교 과정에서 MB가 해외로 돈을 빼돌렸다. 이른바 비밀 해외 계좌 의혹을 송영길이가 얘기했어요. 송영길이 누굽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에 자기가 무슨 정권을 만드는데 1등 공신이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참 문재인 대통령 나올 때마다 그 뒤에서 얼굴 딱 받치고 나오고 있잖아요. 참 우습지도 않습니다만 정말 어울리지 않는 그림입니다만 그 송영길이가 뭐라고 했냐면 비밀 해외 계좌를 통해서 자금 운용을 한 것의 일부 단서를 송영길이가 하는 말이 제가 찾아서 추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송영길이가 도대체 무슨 검찰도 아니고 수사권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해외 자금을 어떻게 자기가 추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죠. 이게 뭐냐? 지금 MB 정권에서 MB 정권 아니죠. 그 문재인 정권에서 그 MB와 MB 정권이 그 소위 말하는 그 자원외교 할 때에 어떻게 지금 해외에 돈을 빼돌렸는지 안 빼돌렸는지 지금 그 추적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송영길이가 무슨 어떤 수사권도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추적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해외에 돈 빼돌린 거, 외환 빼돌린 거 이것을 지금 잡아가지고 덮어 씌우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그때에 특검에서 했던 그 수법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 뭡니까? 전혀
딴판인 뭐 세월호 문제라던가 그 최순실 문제 말고 말이죠. 그 다음에 블랙리스트. 그래가지고 김기춘 비서실장하고 조윤선 잡아놓고 그 다음에 뭐 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들 뭐 차관들 줄줄이 잡아놓잖아요. 이래가 사건을 막 키우는 거죠. 그 다음에 돈 뇌물 받았다. 그래서 299억 원을 받았다. 네? 이런 식으로 사건을 완전히 부풀려가지고 판사가 그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수 없게 그 수법 그대로예요. 근데 송영길이가 뭐라고 했느냐. 시골에 살고 계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잡아서 망신을 주고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이 누구냐. 그 이명박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오늘 추미애 대표가 뭐라 했느냐. 적폐의 원조라고 그랬어요. 적폐의 원조. 그러니까 반드시 구속시키겠다는 거죠. 반드시 구속을 시켜서 그 구속 전에 MB가 어떤 모종의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다면 그것 또한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끔찍한 정치 보복입니다. 정말 노란 완장찬 문희병들의 피비린내 나는 칼춤이라고 제가 쓴 칼럼이 있죠. 이 칼럼을 쓴 저도 소름이 끼칩니다. 제가 김영삼 정권의 그 정치 보복을 봤었지만 제가 청와대 출입기자로 김영삼 대통령이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두 전직 대통령 그러니까 바로 전에 대통령이 노태우 그 전전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인데 그 두 전직 대통령을 그 구속시킬 때에 그 피비린내 나는 그 광기의 칼춤 그것이 지금 그대로 지금 머릿속에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MB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정치 보복은 그야말로 자업자득인 것입니다. 자업자득이죠. 박근혜 대통령 철천지 왼수 같은 그 정말 알턴이 같은 박근혜 대통령을 무너뜨리면 자기가 속이 시원하겠다. 아주 속이 시원하고 참 노전 77세가 된 이 그 노정객 전직 대통령으로서 정말 태평성대를 보내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얼마나 착각이었는가를 그대로 보여준 거죠. 자업자득이죠. 이명박의 똘마니들 그리고 반박근혜 세력 그게 만든 게 바른정당 아닙니까? 그 세력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거 아닙니까? 네. 그때 박지원, 네? 문재인, 안철수. 그런데 그렇게 하면 1등 공신이 이명박이다. 봐줘야겠다. 그러게 나올 줄 알았죠. 그러니까 MB는 대통령은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정치는 절대 초보입니다. 초보. 그야말로 장사꾼 그 손익계산하고 똑같은 거죠. 장사꾼식 손익계산법인 거죠. 네.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보수 우파를 완전히 괴멸시킨 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저는 이명박 대통령을 저는 보는 거예요. MB다, MB. 그 MB의 똘마니 그 김무성, 그 박근혜 대통령의 배신자. 원래 원조 친박 아닙니까? 그 김무성 세력, 김무성, 유승민, 이혜훈, 모조리 박근혜 싫어하는 그 금배지들 모아가지고 만든 당이 바른정당 아닙니까? 정작
이명박 대통령이 이런 시련을 겪는데 뭐라고 했어요? 박지원 지금 MB 조지고 있잖아요. 안철수 조지고 있잖아요.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업자득이고 이게 바로 사필 규정인 것입니다. 이게 사필 규정. 지금 도와줘야죠. 박지원, 안철수, 김무성도 조용히 있잖아요. 그런 자들이 MB 자신을 도와줄 것 같았습니까?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유승민의 정치적 오른팔이라고 하는 조혜진이라고 있죠. 네, 조혜진이라고 저 밀양에서 국회의원 했던 그 조혜진. 이게 이제 MB가 서울시장 할 때 정무 부시장했던 사람인데 그 조혜진이가 소위 말하는 종편에 나와가지고 얼마나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탄핵을 참 주장했습니까? 근데 정작 MB를 만나고 난 이 조혜진이가 바른정당을 탈당하고 자유한국당에 입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이게 무슨 배신자들의 말이죠. 그야말로 전성시대. 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어떻게 정치를 이렇게 완전히 말이죠. 진짜 무슨 그야말로 참 이게 콩가루 집안, 콩가루 정치로 만드는 게 지금 MB예요, MB. 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인천공항 성명에서 정말 기가 막힌 게 이 정부의 출범에 일말의 기대를 가졌던 사람이란 거 아니에요. 네? 첫 그 리드가 그 문장이 시작되는 게 그 인천공항에서 그 기자들한테 하는 그 첫 마디가 문재인 정권의 일말의 기대를 가졌던 사람이란 거예요. 뭡니까? 지금이라도 좀 봐주세요 이거 아니겠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좌파에 대한 그 좌파의 실체를 MB는 모르고 한 소리예요. 어림없는 소리예요. 완전 지금 지하에 있는 노무현 대통령이 완전히 환생하고 부활해가지고 정말 자기를 억울하게 만든 사람을 완전히 지금 자기가 지금 처형하겠다, 처단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과 똑같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문재인 정부 출범에 기대를 갖고 있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렇게 구걸한다고 그래서 말을 들어줄 됐습니다 이제 이제 됐습니다 이렇게 말할 좌파가 아니고 박지원이 안철수 김무성 이런 자들이 MB는 박근혜 대통령 몰아내는데 1등 공신이다. 그때 거들었다. 그러니 이거 봐줘야 한다. 이렇게 할 위인들이 아닌 거예요. 네. 정말 이건 자업자득이고 사필 규정인 겁니다. 제가 볼 때 MB가 살아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노무현 대통령 다음이 이명박 아닙니까? 그때 이명박 그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 측근들 문재인 뿐만 아니라 노무현의 비리에 대해서 아마 어마어마하게 알고 있을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알고 있을 거예요. 그거 터뜨려야죠. 그거 터뜨리지 못하면 MB는 지금 11월 올해가 지금이 11월 중순이니까 11월이 가기 전에 제가 볼 때는 형무소로 갑니다. 네. 왜 터뜨리지 못합니까? 터뜨려야 되는 거예요. MB가 대한민국 보수 우파 세력에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이 알고 있는 640만 달러 노무현 일가 비리를 포함해가지고 박연차 사건, 그 박연차 사건뿐만 아니라 강금원 사건을 포함해가지고 노무현 그 일당 친노 세력, 오늘의 친문 세력이 저지른 그 비리, 그 비리의 비밀을 담고 있는
판도라 상자를 그 뚜껑을 열어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대통령 할 때의 그 청와대 수석비서관들, 특히 민정수석 불러가지고 적어내라. 그 수석비서관들이 하나씩만 적어내도 정말 완전히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들어 엎게 될 것입니다. 쑥대밭이 될 겁니다. 그러한 비상한 각오, 비상한 결단을 하지 않으면 MB는 결국 형무소에 가는 것이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이런 수세에 몰려가지고 이 비참한 참 비극 시련을 맞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대한민국 보수 우파들이 일말의 동정심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정말 왜 그러느냐? 보수 우파들이 왜 이명박 대통령의 이런 비극에 대해서 정말 인간적인 동정심을 조금도 갖고 있지 않느냐? 그것은 뭐냐? 원인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 그 10년 동안 정말 몸을 바쳐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정권을 세운 보수 우파 세력. 그 보수 우파 세력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통치 행위라는 것은 완전히 배신, 배반의 정치였습니다. 배반의 국정 운영이었죠. 두 번째는 그랬던 이명박 대통령이 그야말로 자신을 보호해준, 퇴임 후에 자신을 보호해준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말 야멸차게 박근혜 대통령을 무너뜨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 이 두 가지 사실 때문에 MB에 대한 동정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노무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노무현과 그 일당에 대해서 갖고 있는 판도라 상자의 뚜껑을 열어야 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보수 우파를 위한 참 마지막 선물이 될 수 있다.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후원과 도서 주문으로 운영됩니다. 윤칼세의 올곧은 목소리,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윤창중이 피를 토하듯 써온 세 권의 책, 박근혜 정권의 제1호 인사 윤창중, 언론과 적대 정치 세력에 의한 억울한 누명, 난도질, 생매장, 박근혜 대통령을 붕괴시키기 위한 예고편이었습니다. 2013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 3년간 죽음보다 더 암담하고 참혹했던 칩거와 운둔. 윤창중은 어떻게 인간적, 정치적 시련을 극복하고 세상에 다시 돌아왔는가. 생생한 육필기록 윤창중의 고백, 피정. 세상에 다시 나와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을 상대로 과감히 혁파운동을 전개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외쳐댄 그의 피 맺힌 절규 2017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파면, 구속의 격동기. 박근혜를 지키지 못하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 그가 토해낸 리얼한 칼럼 운명. 도서주문은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